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열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열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도 같이 공부해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열을 나열할 수 있습니다. 뭐 소수를 나열한다고 하면 2, 3, 5, 7, 11 이렇게 나열을 될 텐데, 이것처럼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 이런 걸 수열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수를 나열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상황에 있는 수학적 개념을 우리가 수열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각각을 항 이렇게 표현하고, 뭐 첫 번째 항은 첫째 항, 둘째 항, 뭐 1항, 2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호로는 A1, A2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고, 자, 이렇게 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n이 1, 2, 3이 될 때, 이런 때니까 n번째 바로 an이 뭐가 되느냐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데요. 이걸 일반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열 나열할 때는 굳이 규칙이 있어야지 수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규칙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규칙이 있는 수열이 우리한테 조금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규칙이 만약에 찾아진다면 an을 이용해서 우리가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열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 4, 9, 16 이렇게 되면 왠지 규칙이 있는 것 같죠? 어떤 규칙이 있나요? 자, 1 잘 모르겠지만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4의 제곱. 그렇다면 1도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이런 상황은 뭡니까? 바로 n이 첫 번째일 때 그 n에 대해서 1의 제곱, 두 번째일 때 2의 제곱, 3일 때 3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n번째는 바로 n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곧 이 n번째를 뭐라고 한다? an, 일반항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자, 일반항이 n의 제곱, 그럼 수열은 n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A3을 구한다 그러면 n 대신에 3을 대입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 생각해 보면, 자, n에 따라서 an이 정해지는 이런 상태로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 n을 바로 x라고 생각하고 an을 y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x에 따라서 y가 정해지는 함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수열에서의 바로 x인 n은 다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바로 항상 자연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x 함수에서 정의역이 바로 자연수가 되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자, 수열의 조금 특별한 경우가 바로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열에서 우리가 규칙을 따질 때, 자, 규칙은 당연히 계산이 될 텐데 대표적인 계산은 덧셈 또는 곱셈 뭐 이런 것들이 합성된 게 있겠죠. 자, 덧셈으로 만들어진 수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3이고 계속 4를 일정하게 더한다고 생각해 보죠. 자, 일정하게 더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바로 7에서 4를 빼나 11에서 7을 빼나 이 차이가 항상 일정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일정한 차이를 뭐라고 하냐? D, 바로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럼 차이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덧셈으로 되어 있는 수열이 있느냐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뺄셈과 덧셈은 항상 역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러면 첫 장이 A이고 그럼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고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렇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두 번째, 3, n이 이렇게 될 때니까 A 플러스 바로 n-1의 D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일반항은 an은 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표현되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 B, C 세 개가 덧셈 형태로 일정한 숫자가 더해지는 형태가 된다면 그 가운데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2분의 A 플러스 C.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아요. 바로 평균입니다. 일정하게 더해질 때 우리 그 가운데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산술평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평균 얘기하는 거고요. 자, 2분의 A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표현되고요. 뭐 평균이니까 당연히 대표값의 의미가 있는 거죠. 양 두 개의 대표값으로서의 그 가운데 항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 당연히 첫째 항 A와 공차 D가 주어지면 공식에 넣어서 A는 A5 플러스 n-1의 D 바로 계산해주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주어질 수도 있겠죠. 뭐 A3이 11이다. A9가 23이다. 그러면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당연히 얘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와 d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럼 일반항 a에는 공식에 넣으면 a 플러스 n-d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살펴보고 가죠. 자, 일반항이 2n 플러스 5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y고 얘를 x로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는 y는 2x 플러스 5 이런 형태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럼 y는 2x 플러스 5다.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고 y절편이 5고 기울기가 2인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수열로 계산해 보면 어떤 상황입니까? 수열은 바로 x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뭐가 달라지나요? 자, x가 1일 때 뭡니까? 1이면 7이네요. 7이 되고 2면 바로 9가 되고 9가 되겠죠. 9. 요런 식으로 요렇게 다시 말해서 함수하고 일반적으로 같은 형태이지만 그 함수에서 x가 자연수인, 그래서 그래프가 점점점 이렇게 찍혀지는 형태로 나타나는, 다시 말해서 등차 수열은 바로 1차 함수하고 같은 형태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하고 같은 형태다. 이런 걸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조금 더 깊어지고 있죠. 자, 우리 수열에서는 수열의 일반항도 관심사이지만 n번째가 무슨 항이냐, 그 n번째 항까지의 합, 바로 SN도 우리의 많은 관심사가 되는데요. 자, 등차 수열인 경우에 첫 번째가 A가 두 번째 항 A 플러스 D 이렇게 되잖아요. A 플러스 2D. 자, 이렇게 가고 얘를 거꾸로 한번 써보면 L에서 L-D 이렇게 가서 A까지 갑니다. 잘 보면 바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자, 대칭을 이루고 있으니까 더해버린다면 A 플러스 L도 전 모든 항이 다 A 플러스 L이 되겠네요. 그죠?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N개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 SN이 N개의 A 플러스 L로 표현이 되니까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 L은 끝항이죠. 자,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뭐 L은 바로 A 플러스 N-1의 D니까 요 일반항 공식을 넣어버리면 바로 SN은 2분의 N, 2A 플러스 N-1의 D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딱 만들어지네요. 자, 등차 수열 한 문제. 자, 봅시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이다. 3으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가 2란 얘기는 3의 배수에 플러스 2만큼씩 더해지는 형태. 자, 그런데 보면 2에다가 3 계속 3의 배수만큼 가야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첫째 항이 2가 되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N은 바로 2 플러스 n-1의 d 3임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마지막 항은 98이 되겠네요. 따라서 SN은 2분의 n이 뭡니까? 33항이죠. 계산해보면 위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계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으면, 자, 이런 상황이 어떤 수열에 해당할까? 이거 등차 수열이네? 이런 상황으로 지금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계산은 공식에 의해서 간단하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대표적인 수열이 등비 수열인데요. 역시 계산은 더하기 형태의 계산이 있을 수 있고, 대표적으로 곱하기 형태. 곱하기는 역시 나눗셈과 짝이 되겠죠. 그죠? 어떤 수열이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첫째 항 1이고 일정하게 곱하기 2를 해 나갔다. 그러면 1, 2, 4, 8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보면 2 나누기 1 또는 뭐 4 나누기 2 이웃하는 항끼리 나눠 보면 항상 2가 되죠. 다시 말해서 두 항을 나눈 것, 이걸 B라고 하잖아요. B가 항상 일정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N 나누기 AN-1이 되겠죠. R이 되고요. 공비가 되고, 이거 일정한 B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등비 수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첫 항이 A고 공비가 R, AN은 이게 뭐 A고 AR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n번째에 가서는 AR의 n-1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역시 등비 수열에서도 세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면 이 가운데는 두 항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곱하기 형태로 되어 나가면 B는 B를 제곱한 것과 양항을 곱한 게 똑같습니다. 따라서 B는 루트 AC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죠. 자, 요거는 가운데이긴 한데, 그래서 등비 중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다른 형태죠. 자, 평균의 개념인데 곱하기에서의 평균의 개념은 이런 형태로 바로 표현이 되고요.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열이 어떤 규칙,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평균을 산술 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더 합리적일 때가 있고 기하 평균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역시 등비 수열 문제를 풀어본다면 일반항 AN 구하는 문제니까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지면 공식에 넣고 바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A2가 14, 뭐 A5가 112. 그럼 같은 방식으로 써놓고 역시 연립 방식으로 풀어준다면 A와 R을 구해서 바로 공식 넣고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등비수열에서도 합을 구하는 문제 중요한데요. AN에 따라서 SN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A, AR, AR 제곱 쭉 가서 일반 AN이 바로 AR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아까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곱하는 생각해 보는데 SN에다가 다 R을 다 곱해 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만큼씩 하나씩 더 곱해 주니까 요 뒷부분하고 요만큼이 같아지잖아요. 그럼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사라지고 결국 A하고 ARN승만 남죠. 따라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계산해보면 자, 여기서 1-R을 나눠주면 될 텐데 1-R이 0이 아니라면 바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R이 1이 아니라면 바로 나눠주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고 1-R분의 A, 1-Rn승 또는 R이 1보다 크다면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고 R이 1보다 작으면 이걸 쓰면 되겠죠. R이 1이라면 이게 다 뭡니까? A 이렇잖아요. 뭐가 이게 N개잖아요. 따라서 NA 이렇게 되겠죠. 자, 등비수열 문제 한번 봅시다.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 그러니까 S3이 26이고 6항까지니까 S6이 728. 역시 공식에 놓고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요런 항이에요. 요 6승을 R의 6승 마이너스 1을 R의 세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합차 공식이죠. 그죠?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R의 세제곱 플러스 1. 자, 요걸 이용해서 계산을 쭉 해나가면 역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등 비수열까지 알아봤는데 자,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바로 원리합계에서 복리계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리계산은 원금하고 이자, 원금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자를 주잖아요. 돈 계산할 때 원금과 이자를 계산을 할 때 원금 플러스 이자 이 전체에 여기에 이자가 붙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원금에만 이자가 붙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자에도 이자가 계속 붙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자, 이런 걸 복리계산이라고 이런 얘기. 자, 연이율이 R인데 1년마다 복리로 해서 N년 동안 갑니다. 그런데 적금 형태가 아니라 한번 넣고 쭉 가는 것만 생각해 볼게요. 요 문제하고 조금 다른데 자, 첫 해 A를 넣었습니다. 그럼 1년 뒤에 뭐가 되나요? A 곱하기 R 연이율이 붙겠죠. 그런데 원리 합계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A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되는데 약간은 좀 달라요. 자, 1년 뒤에는 이렇게 됐고 그럼 2년 뒤에는 뭐가 되죠? A 플러스 AR이 되니까 요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죠. 1 플러스 R로 바꿔놓을게요. 그럼 2년 뒤에는 요거에 또 R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R에 R이 붙는 거죠. 그런데 이거와 이게 합해야지 원리 합계가 되겠죠. 계산해보면 A에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A에 1 플러스 R의 제곱 형태. 그래서 이렇게 해서 N까지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로 어떤 형태가 됩니까? AN은 복리계산의 원리합계 AN은 A에 1 플러스 R의 N-1승. 자, 요게 바로 우리 등 비수열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죠. 1 플러스 R로 계산되는 형태. 자, 꼭 동계산할 때만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수열의 상황에서 이 복리계산의 계산법을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수열로 해결한다. 그럼 수열의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수학적 모델로 나타내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잘 이해하면서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관계를 파악했을 때 어떤 종류의 수열이냐 그걸 보면서 일반항은 어떻게 되고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냐 아니면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냐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오는 거를 문제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